코스피가 다시 3,100포인트 선에 안착한 화요일의 잠금 해제입니다. 오늘은 이분과 함께 할게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과 이전에 만나봤던 종목 리뷰 먼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7월 1일 공개해 주셨던 로킷 헬스케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난 목요일에 상한가 안착 후에 27% 상승으로 마감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최고가 기준 19.1% 상승률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목표가도 달성을 한 상황인데 로킷 헬스케어 지금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전략 주실 게 있으실까요? 네, 그냥 로켓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잘 달렸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시장에서는 앞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이런 회사들처럼 이제 신규 상장은 됐지만 이제 보유예소 물량이 조금씩 좀 나왔고요. 예, 그런 쪽에서 확인되게 되면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많은 종목들은 여전히 이렇게 강하게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오가노이드라고 하는 재생과 관련된 쪽에서 시장에서 관심이 많다라는 쪽들로 보게 되면 결국은 큰 줄기로 봤을 때 뭐 줄기세포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하나의 분야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게 맞겠다는 생각인데 아마 당장은 좀 주춤하겠죠. 단기 매물 좀 받아가겠죠. 그런 쪽에서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수익권이시라면 비중 줄여서 대응하시는 게 더 맞지 않나. 한 쪽에서 일단은 이쪽 동향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될 바이오 쪽의 한 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대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이름이 이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로킷 헬스케어 말 그대로 로켓처럼 빵 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만 지금 보호예수 물량 해제 이후에 이 종목 장기적으로 좀 지켜볼 만한 가치는 있으나 일단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관점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잠금 해제 첫 번째 종목 발굴을 위한 헤드라인 바로 이어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정부가 AI 데이터 센터 산업의 세제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정부가 밀어주는 AI 가운데에서 최대 수혜는 어느 쪽이 입게 될까 궁금해집니다, 대표님. 그렇습니다. 일단은 오늘 핵심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예. 반도체긴 한데 반도체 쪽에서도 삼성전자가 실적이 좀 우울하죠. 그러니까요. 네. 예, 올해도 이제 인정, 비용들 한꺼번에 떨었다라고 하다 보니까 인정. 그러면 다음 분기부터 잘 나와야 될 텐데 그거는 이제 한쪽으로 떼놓겠습니다. 예, 삼성전자 가지고 언제까지 저희가 그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AI 데이터 센터와 함께 확대가 됐었을 때 가장 수혜를 볼 만한 종목들이 없을까? 그걸 계속 또 스터디를 해야 되겠죠. 그 중에 한 종목이 요즘에 보면 반도체 쪽에서도 소부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중에서 소재 부품 쪽이 셉니다. 왜냐하면 업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 소모품 쪽으로 계속 들어간다는 쪽들이고 장비는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힘을 못 내다 보니까 조금 위축되는 현상들 계속 이어지겠죠. 그러면 소재 부품 쪽에서 될 만한 회사 찾아라. 이게 숙제다 보니까 오늘 그와 관련된 종목들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재 부품 쪽에서 종목을 찾아라라는 과제를 안고 오늘 잠금 해제 첫 번째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소재 부품 장비 중에서 소재와 부품주 쪽의 주인공이 있을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은 ISC입니다. 두 가지 키워드 바로 열어볼게요. 첫 번째는 AI GPU 쪽 테스트 소켓으로 많이 납품이 되고 있는 러버형 소켓 이야기 좀 해보겠고요. 두 번째는 DDR5입니다. ISC가 이 AI GPU 쪽에 지금 테스트 소켓 쪽으로 계속해서 매출 확장세가 좀 기대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소켓의 강자입니다. 예. 예, 요즘 소켓 관련된 쪽에서 좀 작은 업체들이 시장에서 더 부각을 받는데 꾸준하게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쪽이고 특히 이 회사 강점이 있는 러버형 소켓은 비용이 좀 더 싸요. 하지만 좀 속도는 빠릅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이거를 어디서 많이 쓰냐면 비메모리 업체들 쪽으로 많이 또 확대가 되기 시작을 하는 모습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비메모리면 지금 AI 시대에 가장 부각을 받는 쪽이죠. 그런 쪽에서 CPU, GPU 그런 쪽과 함께 요즘에 NPU 쪽에서도 관련된 소켓을 개발 양산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또 한번 성과를 기대하지 않나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지금 나오고 있는 FCBGA가 삼성전기 쪽에서 이제 성과를 내면서 그동안 투자만 계속했다가 이제 앞으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모습들이다 보니까 거기서 들어가는 테스트 소켓도 공급이 확대되게 되면 이제 그동안 거의 투자만 해놓고 좀 성과도 안 났던 부분들이 이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서 성과를 내는 기반은 AI 데이터 센터가 커지다 보니까 나오는 기조겠죠. 그걸 좀 더 기대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시장에서는 생각하는 실적들 쪽으로 계속 가닥을 잡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예, 글로벌 AI 수요가 계속해서 입증이 되고 있다는 데에는 이제 더 이상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나라도 정부 주도의 AI 산업을 이끌어간다는 관점에서
ISC가 이제 또 실리콘 러버형 소켓에서 성과를 내줄 때가 됐다라는 관점으로 오늘 첫 번째 잠금 해제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키워드가 DDR5였거든요. DDR5 테스트 소켓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지금은 일단 반도체 쪽들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쪽에서 예. 단가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죠. DDR4를 이제 공급 중단한다. 그럼 DDR5에 좀 더 신경 쓰겠다라고 하는 전략들이 나오게 되면 DDR5 향 소켓들은 또 앞으로 성과가 계속 나오겠죠. 아마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나올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쪽도 DDR5 쪽은 아무래도 단가가 ASP가 한 30% 정도 높다 보니까 이쪽이 활성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질 수가 있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성과를 내는 부분들도 한 번쯤 기대하게 되면 실적은 올해 상저하고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 상저하고가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ISC에 대해서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네, 일단 주가는 옆으로 횡보 중입니다. 아직 뭐 반도체에 대해서 뜨거운 모습들이 좀 없다 보니까 횡보 중인데 어느 정도 중기 저항권은 이제 안착한 모습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음을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횡보할 때쯤에 한 번쯤은 관심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이 정도 가격적에서 아마 주가가 실적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과거에 하락했던 부분에 역순위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지난번 직전 고점 대 부분이 약간 8만 원대 부분까지도 열어놓을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 수익률을 조금 높이 잡아서 하반기 실적만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한 30%까지는 수익률을 볼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순저가는 55,000원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61,300원대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수 가격 61,000원대로 잡아주셨고요. 30% 정도 상방 열어놓고 이전 고점이 8만 원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실적만 상저하고 확인이 된다면 우리가 ISC에 충분히 기대 가져봐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바로 이어가 볼게요.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지역화폐 최근에 굉장히 핫한 테마이기도 하죠. 생존율 18%포인트 높았다. 또 이런 헤드라인이 있는데요. 최근에 정책 훈풍을 가파르게 좀 타고 있는 모습인데 주목할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대표님. 네, 어제부터도 이제 본격적으로 정부가 지역화폐 쪽으로 민생복지지원금인가요? 그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소비 쿠폰. 소비 쿠폰, 예. 정부가 돈 준다 그거밖에 모르겠. 예. 네. 그런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쪽에 이제 앞으로 기대감이 조금씩 더 커지죠. 근데 지역화폐 관련된 쪽에서 수혜가 분명히 있을 종목인데 시장에서 전혀 관심이 없네요. 그런 건 한번 또 툭 찾아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한번 모멘텀을 찾아보고 특히 우리 앵커님은 받으시면 뭐 하실 거예요? 글쎄요. 뭐 네. 먹는데 주로 쓰지 않을까요? 아하. 예. 아하. 예.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있는 거 사박사박 그쪽으로 쓴다고 하는데, 이제 요것도 아마 이제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이제 또 저희 잔금 해제 중요한 또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수혜를 받는 종목들은 따로 있다라는 쪽에서 예. 이것도 한번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역화폐 관련한 종목들 가운데 수혜가 될 두 번째 종목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잠금 해제 두 번째 종목이고요. 이번 종목은 현대 이지웰입니다. 두 가지 키워드 바로 열어볼게요. 현대 이지웰의 첫 번째 키워드는 복지 전문 기업이라는 점, 두 번째는 현대백화점 같은 계열사로서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 현대 이지웰 발간된 보고서 제목을 보니까요. 런치플레이션 나에게는 기회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이게 결국에는 현대 이지웰이 영위하고 있는 복지 서비스와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국내 1위 기업복지 전문 기업이잖아요. 네, 원래 이 회사는 하반 4분기 실적이 집중됩니다. 왜냐면은 복지 포인트라고 해서 대기업들 다니시는 분들 보면 부러워요. 그걸 예. 1년에 그만큼 주고 그걸 복서라라고 복지 준 그게 어디 예. 그렇습니다. 퇴사한 직장인의 비얘기는 하겠지만 애환이. 예, 그렇죠. 그거 가지고 거기서 연말 되니까 빨리 써야지 하다 보니까 거의 집중되는 현상들이 있는데 기업 복지 시장의 5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2,500개 고객사 게다가 또 300만 임직원 참 거의 다 웬만한 대기업들은 다 취급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 회사가 관심 있는 게 종합복지 플랫폼이 있는데 여기가 지역 화폐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지역 화폐몰로 넘어간다 그러면 이번에 나온 것과 성과를 같이 본다. 시너지가 같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 쪽에서 아마 종합복지 플랫폼 아마 지금 이제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뭐 선택복지라든가 공공복지 이런 쪽으로도 연결되면서 활용을 한다. 충분히 앞으로 성과를 볼 수 있을 만한 쪽이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지금 아까 런치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셨죠. 네. 이 회사가 식권대장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알죠.
여의도에서 핫합니다. 그거 가지고 모바일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빌려줄래? 뭐 이런 것들도 같이 하는 거죠. 그게 인수를 하다 보니까 모바일 시권 쪽에서 1위 기업을 인수를 했다. 그럼 앞으로 또 할 일이 많겠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활용해서 정식주가 이렇게 비싼데 이거 그냥 특히 증권사 지하나 이제 옥상 가게 되면은 괜찮아요. 한 7,000원인데 거의 뭐 배불러요.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활용한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아마 이 식권대장의 인수 이후에 변화도 실적으로 계속 자리 잡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부분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2.5%가량 오름세 기록을 하고 있는 현대 이지웰인데요. 기업 복지 전문 기업으로서 지역 화폐몰과 연계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점에서 수혜 기대된다라고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저희가 현대백화점 그룹과의 시너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 여쭤보면서 가격 전략까지 들어볼게요. 네, 일단 당연히 한 축을 차지하는 회사고 요즘 보니까 현대백화점 그룹이 지주사를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내려고 역시나 좀 타이트하게 움직이는 모습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본다 그러면 시너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1분기가 의외로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실적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올해 실적이 200억 이상으로는 추정이 작년보다는 더 좋아지는 모습들로 나올 수 있다고 보게 되면 200억대 이상으로 추정을 하는데 아마 4분기 때 집중되는 효과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시총이 1,600억이라고 하게 되면 비싸지가 않습니다. 차트는 이쁜데요. 거기서 이제 저평가까지 가세된다. 그러면은 갖고 있으면 돈이 될 만한 그런 회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꾸준한 반전이 계속 들어올 만한 모습들 쪽으로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7,000원대 밑에서는 집중하는 전략 괜찮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수익률은 한 지난번 8,000원대 근처까지는 그 이상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수익률 한 20%대로 맞춰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6,1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7,000원 아래쪽에서는 충분히 담아 보셔도 좋겠고요. 목표가는 20% 수익률로 8,000원대에서 수익 실현하시는 관점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6,100원의 손절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화요일에 잠금 해제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